경찰의 치안이 안 된다. 그럼 그건 후진국인 거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럼 법치주의 근간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 후진국인 거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법치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뭐 더 복잡한 설명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문 자체가 수많은 거짓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나오자마자 아주 복잡한 팩트였지만은 우종찬 기자가 바로 탄핵 가결되자마자 일주일 뒤에 분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그냥 다 사실관계가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탄핵을 가결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 이게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나라입니까? 저기서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저기서 저 탄핵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 결정문에서 거짓말이 자유자재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로 그 사람들의 이 기소장부터 판결문은 그냥 마음대로 거짓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 사건 1심 판결 제가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을 받고 2년 선고를 받았어요. 1심에서. 둘 다 한국신기록입니다. 건국이라는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 한국신기록, 2년 선고 한국신기록입니다. 김경래 총장님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한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김 총장님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 거짓말이 왕창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집회를, 내가 신고도 안 하고 참여도 하지 않은 집회를 갖고 그걸로 그냥 형량을 때립니다. 주경을 때리고. 그러더니 제가 했던 집회는 정확히 합법 집회거든요. 다 신고하고 한 집회인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 이런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다 경찰 안내를 받으면서 집회했는데 이걸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하는 얘기예요? 저만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에서 관련된 판결문이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개인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가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탄핵이 무시무시한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탄핵 세력들. 이걸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으로 장난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하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막 나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요. 야,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다. 윤석열 손에 의해서 최소한 서울구치소만 60명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칼잡이를 이제 검찰총장에 앉힌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뒤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최소한의 타협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제야 보수나 제도권에는 야당과 타협할 생각이 있으면 절대 저런 인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복은 그렇다 치고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까지 다 잡아들였어요. 이명박 정권까지도. 지난 정권에는 지지난 정권까지 다 잡아들이고 아까 말씀대로 명예훼손 사건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초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생을 파탄시켰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못 막은 부분도 있고 그건 그 무능력한 사람들의 책임이지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탄핵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집권했다는 얘기는 우리 오른쪽을 그냥 완전히 돈이나 처먹고 최순실이나 받들어 오시는 쓰레기들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전체를 그냥 무참히 무너뜨리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그렇게 집권했으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한 장 넘겨주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제정신 차리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으면 탄핵은 안 되죠. 쪽수상 200명을 못 채웁니다. 2016년 12월 8일 날 국회 투표할 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다음에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탄핵 반대한다 그랬으면 탄핵 안 되는 거죠. 그럼 탄핵이 안 됐으면은 이미 그 당시 박 대통령은 3인방을 내보냈고 전체적으로 국정쇄신을 하고 가급적 국내 정치 손을 떼고 국제 외교 안보 등을 관리하면서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음에도 문재인이가 집권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재인이 집권한 거랑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6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오른쪽을 밟고 집권한 거랑 그게 차이가 없냐는 말입니다. 지금의 문재인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당연히 탄핵은 그 당시에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박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문재인이가 뭐 대선 때 이긴다. 원래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정상적으로 갔어야죠. 설사 문재인이가 집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집권했으면 이런 짓은 못한단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왜 밑바닥에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열리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토론회도 사실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태극기 들면서 끝까지 탄핵 진실 밝히자고 했던 분들의 힘으로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도 이제 주로 최저임금 직격탄 맞아가지고 자기 삶이 파괴되는 자영업자나 농민 쪽을 중심으로 문재인 잘못 뽑았다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 속아서 탄핵을 찬성했더라도 아니 그냥 박근혜 놔둘 걸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 이상한 놈 들어가지고 완전 망쳐놓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해서 탄핵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의 이 힘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즘 뭐 홍문종 대표님 오셨지만은 우리 공화당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제 10%대로 떨어졌더만 자유한국당 지지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민생에서 아니 내가 왜 탄핵했을까 이렇게 돼서 막을 수가 없다. 그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보수층도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킨 탄핵에 대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만약 문재인이가 잘했으면요. 탄핵 묻혔을 수 있죠. 문재인이 잘했으면. 이것 때문에 탄핵은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자, 서울역과 광화문 지금 제가 나와서요. 옥중 출소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태극기 집회 인원도 인원이지만요. 포스트가 엄청 생기고 있어요. 포스트가. 여기저기 사방팔방 그냥 광화문에서 포스트가 최소 10개는 생기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이게 나중에 서울 시내 전역으로 가고 전국 전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좌회죠. 다른 거 요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이든 홍준표 씨든 홍준표 씨는 박 대통령을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반성을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할 수 있겠죠. 저게 돼야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제 우리공화당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지금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요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하는 꽤 큰 힘을 받을 테니까 우리공화당은 이제 어깨 힘을 뺄 때가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요 소수로서 그냥 생존해서 버텼기 때문에 뻣뻣하게 버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공화당이 큰 하나의 상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보수통합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큰 판자라. 이건 박 대통령 개인 정당 아니다. 뭐 저도 사실 전신은 애국당 출신인데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에 맞서 싸우는 근대 선진형 정당이라고까지 좀 개념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보수 진영 통합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될 때 박 대통령 뭐 올해 안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에 박 대통령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양당에다 이거였잖아요. 자유한국당 이걸로 하고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만 되면은 보수통합의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발제 지금 3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약속된 30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